카에데아라 카즈아. 이나즈마에서 온 떠돌이 무사로 원신 유저라면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기 캐릭터입니다. 카즈아 종결 가이드를 제작한 지 근 1년이 지난 지금 크시포스와 꽃잎비 등 새로운 무기가 추가된 것도 있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제가 막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과 퀄리티에 부실함이 느껴지는지라 아무래도 재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깊고 자세하게 영상을 제작할 테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카즈아의 의도를 마구마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설명입니다. 일반 공격, 아류 검술, 그냥 평타입니다. 치아야 브루, 주변 물체를 끌어당기면서 적에게 바람원소 피해를 줌과 동시에 카즈아가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이때 낙하 공격을 진행하며 폭풍 배기를 발동합니다. 짧게 터치하면 바로 날아오르며 이는 공중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홀드하면 힘을 모아서 더욱 넓은 범위로 공격을 가합니다. 몸무리에다가 2단 점프, 낙공으로 서브딜까지 가능한 만능 스킬입니다. 낙하 공격의 개수가 소에 버금갈 정도로 높기 때문에 대상에게 원소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라면 확산 데미지까지 합쳐서 생각보다 강력한 딜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즈아의 특성상 여타 다른 딜러들처럼 치명타 확률이나 치명타 피해를 챙기기는 어려우니 작정하고 딜링 용도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카즈아의 일도, 칼바람을 일으켜 지속적으로 바람원소 피해를 줍니다. 바람 캐릭터가 을을 그렇듯 원소 전환이 가능합니다. 물, 불, 얼음, 번개원소에 다 해당 속성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평범하고 단순하기 그지없는 서브딜링 궁극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소 전환으로 지속적인 확산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는 친구입니다. 카즈아가 채용하는 청록 성유물과 카즈아가 가진 패시브의 트리거가 확산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패시브와 성유물을 설명할 때도 다시 한번 언급될 내용이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궁극기를 발동하고 원소 전환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해당 원소의 내성 감소와 피해 증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궁극기의 지속시간이 8초고 패시브의 지속시간이 8초이니 최소 16초간은 내성 감소와 피해 증가가 제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특성, 상문관법을 개방하면 치아야 브루를 발동할 때 폭풍 배기의 원소 전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격력 200%만큼의 해당 원소 피해를 주고 해당 피해는 낙하 공격 피해로 간주됩니다. 카즈아는 따로 공파를 챙기기가 쉽지 않은 친구라 공격력 개수의 피해라면 별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애초에 높은 낙공 개수와 강력한 확산 피해에 더해지는 플러스 알파 개념의 패시브라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차라리 원마 개수였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럼 낙공이 너무 강력해지니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성, 바람속 신앙송을 개방하면 카즈아가 확산 반응을 일으킬 때 원소 마스터리 1포인트당 파티 캐릭터에게 확산 반응에 해당하는 원소 피해 보너스를 0.04% 제공합니다. 카즈아의 핵심이 되는 패시브입니다. 원마 1000을 기준으로 피해 증가 40%, 원마가 900이라고 해도 피해 증가가 36%나 제공되는 미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시브로 획득한 원소 피해 보너스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물원소 확산 후에 다시 불원소를 확산시켜도 물원소 피해와 불원소 피해가 둘 다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소 전환이 자신에게 부착된 원소를 우선시한다는 걸 이용해서 자신한테 불원소가 있는 상태로 물원소가 부착된 상대에게 궁을 사용하면 이중 확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실전에서 잘 나오지 않는 그림입니다. 보통은 물을 먼저 확산시키고 불로 궁전환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돌파 재료입니다. 자유로운 터키석, 꼭두각시 부품, 바다 불로초, 골드 까마귀 휘장입니다. 자유로운 터키석과 꼭두각시 부품, 이나즈마에 위치하는 꼭두각시 검기를 잡으시면 됩니다. 바다 불로초, 이렇게 생긴 게 바다 불로초입니다.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 파밍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골드 까마귀 휘장, 보물 사냥단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특성입니다. 궁극기 레벨만 올려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카즈아의 치아야 브루 낙하 공격의 연계가 생각보다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다 보니 Q, E 평순으로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특성을 아예 안 찍어도 원소 마스터리만 높으면 1인분이 가능합니다. 특성층은 근면, 몬스터 재료는 까마귀 휘장, 중화보스 재료는 순금의 비늘입니다. 근면의 철학, 리월에 위치하는 태산부 비경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 요일은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입니다. 골드 까마귀 휘장, 평소에 많이 모아두셨다면 굳이 파밍할 일은 없을 겁니다. 순금의 비늘, 리월의 주간보스인 야타용왕을 잡으시면 됩니다. 야타용왕 주간보스는 종료 두 번째 전설임으로 완료하면 해방됩니다. 무기입니다. 모성 중에서는 오래된 자유의 서양만한 게 없습니다. 카즈아의 종결 무기로 옵션부터 효과까지 전부 카즈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높은 원소 마스터리 옵션만 봐도 채용 가치는 충분한데 파티의 공격력과 평타, 강공, 낙공 피해 증가를 제공하여 안 그래도 강력한 카즈아의 서포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크시포스의 달빛, 한정 4성 무기라 접근성은 매우 낮은 무기인데 5성 못지않은 사기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마에 비례하여 원소 충전 효율이 증가하고 그 일부에 해당하는 원충을 파티 전체에 제공합니다. 10초마다 갱신되는 버프 개념의 효과로 원마 버프를 받은 상태라면 그대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파티 사이클에 전체적으로 기여하며 카즈아의 원충 스탯 부담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서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카즈아의 종결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꽃잎비,
3.3 버전에 진행한 이벤트로 배포한 무기인데 원마 옵션을 지닌 것만으로도 채용 가치는 충분합니다. 무기 효과도 엄청 유용하지는 않지만 나름 썹딜 역할도 담당하는 카자안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벤트 무기가 늘 그렇듯 이벤트 참여를 안 했다면 입수할 방도가 없으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철 벌침. 옵션에서 원소 마스터리를 제공하는 단조 무기로 보통의 뉴비들은 이쪽을 선호합니다. 선호한다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당장 얻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니까요. 제레검. 스킬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유사 1돌 체험에 가까운 선택입니다만 예전에 비해 선택지가 꽤 넓어진 원마 무기를 두고 굳이 제레검을 채용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안 좋은 선택인 건 절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예능에 가깝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성유물입니다. 청록색 그림자. 무난한 선택임과 동시에 최고의 선택이죠. 다른 서포터가 천암 성유물이나 왕실 성유물을 채용할 때 카자안은 오직 청록만을 채용하니까요. 모든 바람원소 캐릭에 채용하는 청록 성유물이지만 카자안은 그 효율을 달리합니다. 확산이라는 트리거 하나로 내성 감도를 제공하면서 패시브로 최대 40%에 해당하는 원소 피해 보너스를 제공해주는 캐릭터니까 시너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마 시계, 원마 성배, 원마 왕관이 보편적입니다. 종결 스펙은 패시브를 극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원소 마스터리 10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걸 위해서는 꽃과 깃털 부옵션에서 원마를 무지막지하게 땡길 필요가 있으니 일단은 원마 900에 원충 140을 목표로 파밍하는 걸 권장합니다. 딜러 카자 관련한 얘기도 영상에 담고 싶은데 권장하지 않는 이유를 굳이 길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길어질 분량도 걱정되니 고정 댓글에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별자리 돌파입니다. 1돌 붉게 물든 산. 이 스킬의 쿨타임이 10% 감소하며 궁극기를 발동하면 이 스킬의 쿨타임이 초기화됩니다. 이 스킬의 쿨감과 쿨 초기화를 제공하는 효과로 서포터 카자의 역할을 생각하면 엄청 큰 가치를 지니는 효과가 아닌데도 그 특유의 시원한 느낌이 꽤나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돌 산바람의 잔심. 궁극기가 지속되는 동안 카자의 원마가 200포인트 증가하고 필드 캐릭터의 원마도 200포인트 증가합니다. 카자에게 적용되는 원마를 패시브 효과로 환산하면 원소 피해 보너스 8%입니다. 물론 추가된 원마 자체도 확산 데미지에 영향을 주고 또 수메르 출시 이후로 사이노처럼 원마 기술을 지닌 딜러가 다수 등장하고 있기에 이돌인 것까지 감안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효과입니다. 4돌 대공환법. 카자의 원소 에너지가 45포인트 이하일 때 이 스킬을 발동할 시 카자의 원소 에너지가 회복되고 활강 상태에서 원소 에너지를 1초마다 2포인트씩 회복합니다. 원충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효과이지만 기본적으로 카자는 원소 수급이 부족한 친구가 아닌데 1도를 개방한 시점에서 원충 부담이 더욱 줄어들었으니 딱히 유의미한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찾자면 성유물에서 원충을 아예 배제하고 치명타 옵션을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다는 점일까요? 6돌 시몽의 단풍. 카자가 이 스킬이나 궁극기를 발동한 후에 5초 동안 바람원소 부여 효과를 얻습니다. 또 원마에 비례하여 평타, 강공, 낙공 피해가 0.2% 증가합니다. 서포터로 설계된 카자를 메인딜러 위치까지 강제로 끌어올려주는 별자리입니다. 기존의 카자보다 DPS가 엄청나게 올라가지만 한계점은 명확한 편입니다. 설계 자체가 원마 스탯에 의존하게 되어 있기에 메인딜러에게 필요한 치명타 관련 옵션을 챙기기 힘들고 또 거기에 공격력까지 가져가려면 이미 난이도를 따질 것 없이 그냥 불가능한 세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 수치를 타협해서 골고루 챙겨가면 되는 점이고 이제는 파루잔의 출시로 바람딜러의 입지가 예전보다 훨씬 올라간 것도 있기에 괜찮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렇게 빡세게 세팅을 해도 다른 메인딜러에 비교하여 메리트가 딱히 없는 것이 엄청난 문제점입니다. 애초에 태생부터 서포팅 캐릭을 딜러로 활용하고자 한 셈이니 그 정도는 감안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천 파티입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면 모든 딜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두처럼 메커니즘상으로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각청처럼 카자보다 풀 캐릭터를 채용하는 게 좋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만 쓰고자 하면 조합 구성이 불가능한 캐릭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명한 파티만 골라왔습니다. 타량 카베. 이중 확산으로 물원소와 불원소의 동시내성 감소와 동시 피해 증가가 이루어지니 매우 강력한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몬스터 상성을 타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저점과 고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파트라서 뉴비분들한테 추천드리기는 망설여지는데 육성만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사카베. 타량카베가 투딜 체제로 증발과 역증발을 계속해서 터트리는 지속 딜링 파티라면 라사카베는 오로지 라이덴의 한방딜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한 파티입니다. 번개 확산으로 번개 내성각과 피증을 받고 벤의 장판에서 카자 궁극기를 사용해 불전환을 일으키면 간간히 과부하 반응까지 터트릴 수 있습니다. 아신카코. 이쪽도 라이덴과 비슷한 맥락이죠. 아야카는 운명의 자리를 열지 않아도 매우 강력한 개수를 지니고 있으니 신학과 카자가 빌드업을 하고 코코미가 빙결을 시킴과 동시에 천암 드슬 효과를 아야카에게 부여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이클입니다. 그렇게 하여 사용한 아야카의 궁극기는 빗나가지만 않는다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딜링이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카자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